예, 오늘 6주차 수업입니다. 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뭐라 할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고 알고 있는 사람은 아주 쉽고 모르는 사람은 진짜 막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겠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저장 장치라고 하는 거, 저장 장치. 제가 제 컴퓨터에다 이렇게 저장 장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가서 큰 아이콘, 이렇게 큰 아이콘, 아주 큰 아이콘,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윈도우 로고가 그려져 있고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DVD라고 써 있고, 여기 자물통이 그려져 있어요. 자물통이. 그렇잖아. 이 자물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얘네들이 암호를 걸어놨다는 거예요. 암호를 걸어놔서 못 열게 막았다는 겁니다. 저장 장치 아무도 접근 못하게 암호를 걸어요. 근데 저번에 두 번째 주인가? 그때 와서 보니까 얘가 풀려 있는 거야. 암호를 걸어놨는데. 그리고 엉뚱한 데이터가 들어있고 제 데이터는 다 지워진 거예요. 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포맷하면 끝나요. 그냥 더블 클릭하면 지금은 제가 암호를 풀어놨으니까 보실 수 있지만 얘를 제가 암호를 이제 요거를 뺐다가 다시 꽂거나 하면 이 장치에 대해서 암호를 물어보는데 암호를 못 맞추면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 좋으시면 할 수 있겠지. 근데 치명적인 단점은 포맷하면 끝난다. 그럼 이런 게 하나 있으니까 이게 뭐야 하고 더블 클릭해도 접속이 안 되니까는 여기 선생님이 이거 포맷을 하셨나 봐. 그리고 거기다가 공간도 크니까 개인 자료를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와갖고 깜짝 놀랐어. 뭐야? 그래서 제가 안내문을 공지했었어요. 이거 개인 데이터니까 포맷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이제 왜 만드느냐? 여기에 남들이 보면 안 되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개인적인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여기다 보관해두면 남들이 못 열어볼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외장 하드디스크에 암호를 걸던 USB 메모리에 암호를 걸던 또 D 드라이브에다 암호를 걸던 다 암호를 걸 수는 있어요. 암호를 거는데 문제가 뭐냐? 이 두 가지다. 두 가지다. 비트라커라는 말이 있어요. 비트라커. 비트라커. 여러분 인터넷 실행하셔갖고요. 이 비트라커라고 하는 걸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비트라커. 제가 이렇게 비트라커라고, 비트로커라고 써있네. 비트로커. 예. 외래어 표기법이 비트로커인가 봐요. 비트로커를 제가 검색해 봤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포털 사이트 세 군데 접속을 해서 비트라커라고 하는 거를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네이버에서는 비트라커 USB 암호화 설정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이 보이고요. 윈도우 7 드라이브 암호화 비트라커 사용 방법, 비트라커 사용 및 해지 방법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에서는 비트라커 해가지고 나만의 비밀 공간에 파일 숨기기, 윈도우 10에서 비트라커 드라이브 암호화하기, 암호화 설정하기 이런 말들이 쭉 나왔어요. 자, 백과사전에는 뭐라고 나왔나 볼까요? 오른쪽 그림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물통을 걸자. 남들이 못 보게 자물통을 걸어놓자 하는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한번 잠깐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거를 개발한 MS사에서는 비트라커가 이런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윈도우 비스타에서 처음 제공한 기능이래요. 윈도우 XP 다음에 윈도우 비스타가 나왔고 윈도우 비스타 다음에 윈도우 7 나왔잖아요. 비스타는 망한 운영체제입니다. 윈도우 비스타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컴퓨터가 멍청해져요. 그리고 껐다 키면 깨끗하고 또 계속 사용하잖아요. 몇 시간씩 이렇게. 그럼 또 컴퓨터가 계속 멍청해져요.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예.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는 컴퓨터를 계속 켜놓고 쓰잖아요. 얘는 빨리빨리 껐다 켜고 작업을 해야 돼. 일하기가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는 버전이 하나씩 바뀔 때마다 그러더라고요. 윈도우 XP 이전에 뭔지 아세요? 윈도우 미. 윈도우 미가 또 그랬었어요. 밀레니엄 에디션이라고 해서 윈도우 98 다음에 윈도우 2000이 아니라 M2라고 하는 버전이 나왔거든요. 그거 불안했고, XP 잘 썼고, 비스타 이상하고, 윈도우 7 잘 썼고, 윈도우 8 이상하고, 윈도우 10 잘 쓰고 있고, 하나씩 징검다리식으로 건너가면서 그런 현상을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MS사가 더 이상 윈도우 10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이상 윈도우 11은 안 나올 거다. 회사가 망하면 망했지 안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윈도우 10이 계속 발전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발전할 거다. 근데 여기에 이런 거예요.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컴퓨터가 있는데 그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잖아요. 이걸 남들이 못 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포맷하면 그 사람도 못 보고 나도 데이터 잊어버리는 거지만은 남들이 최소한 보지는 못하게 막아야 될 거 아니냐. 막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제 여기 보면 뭐 기술적인 내용들 다 있어요. 예. 그렇다 치고 여기 아까 보니까는 이런 거 있어요. USB 암호화 설정 어떻게 하는 건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는데 여기 네이버 누군가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렇게 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비트라커 켜기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비트라커 켜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화면을 크게 해서 보여드리면 비트라커 켜기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안 나와요. 그렇죠? 안 나와요. 이상하다. 왜 안 나올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하여튼 이렇게 비트라커 켜기가 나오면 요 USB 메모리든 외장 하드든 간에 비트라커를 켜라 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암호를 설정하래요. 그래서 막 복잡한 암호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대문자, 소문자, 숫자, 공백, 기호를 막 포함해서 써야 된대. 그러면은 이제 이 복구 키가 있어야 됐잖아. 내가 이 암호를 잃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줘요. 열쇠처럼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준다고. 그게 이 과정이에요. MS 계정에 저장해도 되고 프린터로 인쇄해도 되고 그게 이제 문자로 적혀있는 암호야. 그 프린터로 인쇄해서 책상에다 붙여놓으면 도둑놈이 와가지고 아 비트라커 암호가 여기 있네 하고 풀면 되겠지? 아니 파일에 저장해 놓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드 드라이브라든지 내 USB 메모리라든지 이 통째로 얘를 다 암호화 걸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든 안 들어있든 간에 암호화 작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느 파일에 암호를 거는 게 아니고요. 드라이브 자체다 암호를 거는 거기 때문에 드라이브가 예를 들어서 1기가야 1기가 그러면 암호 거는 시간이 짧고 10기가야 그러면 10배 늘어나요. 제 USB 메모리가 128기가인데 요게 128기가인데 얘를 제가 비트라커를 암호를 걸어 보니까는요 한 10분 15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0기가 1테라짜리 하드를 비트라커 걸려고 그러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요. 제가 8테라짜리 외 하드를 비트라커 걸려고 그랬더니 한 3일 가더라고. 3일 그래서 하다가 말았어요. 근데 하다가 말면 안 돼요. 중간에 멈춰버리면 계속 이어서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 데이터가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면 다시 포맷해버리면 되는데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중간에 취소가 안 되니까 3일이 걸리던 일주일이 걸리던 암호를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암호를 풀어. 그러면 그냥 확 빠져요 또. 이제 그런 불편함은 있는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암호화하는 중 해돼 있잖아요.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야. 쭉 지나가야 돼. 이게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중간에
컴퓨터가 이제 멈췄다든지 그러면 와서 다시 클릭해 보면 암호화를 다시 설정해 주거든. 그럼 쭉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100%까지 가야 이렇게 끝난 거죠. 그래서 마우스로 얘를 클릭하려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USB 메모리를 뺐다가 다시 꽂았어요. 뺐다가 다시 꽂았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암호 걸려 있잖아요.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라고 돼 있고, 여기다가 제가 어떤 암호를 잘못 입력하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정확하게 암호를, 되게 길죠? 이걸 맞춰야만이 틀렸대. 암호를 맞춰야 실제로 딱 보인다 이가 이렇게. 그 편할 거 아닙니까? 남이 내 데이터를 못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컴퓨터를 폐기할 때 어떤 거를 제외하고 폐기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한다고요? 컴퓨터를 폐기할 때. 컴퓨터를 폐기할 때는요, 하드디스크. 여기서 말하는 하드디스크는 이런 거죠. 여기 보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드라이브들 있잖아요. USB 메모리는 빼면 끝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얘를 초기화 시켜야지. 포맷한다고 해서 되살아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포맷해도 다 살아나요. 그런 기술은 저도 갖고 있어요. 그럼 초기화시키는. 초기화 시키는 게 포맷한다고 해서 초기화 되는데, 이거를 포맷하기 전 상태로 돌리라고 명령을 걸면 윈도우상에서 그런 명령이 없지만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요. 그럼 포맷하기 전 상태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갖고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예전에 모르고 하드를 포맷했단 말이에요. 포맷했는데 그거를 이제 원위치를 돌리는 기능을 이제 이용해서 4일 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사진 10만 개를 찾아냈어요. 포맷했던 데이터 하드에서. 그런 기술은 저도 갖고 있고 그런 전문 기업들도 다 있잖아요. 예, 불탄 컴퓨터에서도 데이터를 다 복구해내는 판이니까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안전하게 이거를 폐기할 때는 그냥 업체에다 맡기시는 거 있어요. 업체에다가. 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PC를 이후에는 아무리 전문가도 되세요. PC를 폐기시키고자 할 때 명정보 기술이라고 있어요. 명정보 기술.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인데요. 이 명정보 기술에 하드디스크를 보내면 완벽하게 폐기 처분해 줍니다. 그러면 이 폐기 처분된 거를 완전히 뭐 톱으로 쓸어버린다든지 이렇게 부셔버리면 못 쓰는 거예요, 어차피. 근데 재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활용하려면 여기다 보내면은요, 기증하는 거죠. 나 이거 안 쓸 거니까 당신네들이 처분해 주셔. 그러면 이렇게 폐기 처분한 거를 가지고 또 재활용을 해요. 좋은 사업에 다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저는 하드를 갖고 있어요. 10년 전, 20년 전에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폐기 처분 못하니까는 전 그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집에. 박스에 보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어떻게 재활용하려고 봤더니 용량이 너무 작아. 뭐 40GB. 이거 쓰기도 그래. 요즘 USB 메모리도 64GB인데. 그래서 쇳덩어리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바닥에다가 내리쳐요.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하드디스크 안에 구조가 깨지거든요. 충격을 받으면. 그러면 고철이 되는, 쇳덩어리가 되는 거거든요. 하드 되게 무거워요. 그럼 고물상에 팔면 고철 가격 받지. 고철라도 받아야지.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폐기할 수는 있어요. 다시 완벽하게 처분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없어요. 자, 내가 지금 사용하던 컴퓨터가 3년 됐어. 이 컴퓨터를 새로 구매했어. 그러니까 3년 된 컴퓨터 안에 하드디스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만 따로 띄세요.
걔를 떼어가지고 외장 하드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외장하드를 쓰는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네, 네. 모르시면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시면 제가 절차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기술이 있어야 그것도 뭐 조립을 하든 뭐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자석을 이렇게 붙이고. 그렇죠. 왜냐면 기존에 쓰던 컴퓨터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가. 그 자료를 내가 써야 되잖아요. 그럼 컴퓨터 안에 하드 디스크를 연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케이블만 꽂으면 걔가 D 드라이브가 돼요. 아니 사용 말고 폐기할 때 자석을 붙여놨다가 버리면 그걸 가능한 거예요. 자석? 자석하고는 뭐. 네. 자, 그런 거를 배우시는 게 다음 기회 하는 PC 정비 조립이에요. 정비 조립을 배우시면 컴퓨터를 조립할 때 어떻게 외장 하드를 쓰는지 다 배우거든요. 그런 걸 아셔야죠. 무슨 요일이에요, 원장님? 다음 기, 다음 이 시간, 시간이요? 이 시간. 1월 달부터 하는 수업이죠. 예.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비트라커를 못 거니까 문제잖아요, 지금 여기에. 비트라커를 못 걸었잖아요, 그렇죠? 이 비트라커를 하기 위한 환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환경. 우리 지금 윈도우가 어떤 버전이에요? 윈도우 7인가요? 윈도우 7에는 버전이 종류가 많아요. 윈도우 7에는 홈 버전이 있어요. 홈 버전.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버전이 있고요. 얼티밋 버전이 있어요. 홈 프리미엄 버전이 있고 홈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얼티밋 버전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개인이 쓰는 거는 뭐 엔터프라이즈라 해서 기업형 버전도 있습니다. 그건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기업이 쓰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얼티밋 버전에서만 돼요. 윈도우 7 중에서 얼티밋 버전에서만 작동된다.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비트로커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활성화 시켜놓은 비트라커가 설정되어 있는 저장 장치는 다른 컴퓨터에 꽂으면 작동은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책에 지금 비트라커 관리라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이 저자가 이 글을 쓴 사람은 알약이라는 회사인데 이 저자의 컴퓨터는 프로페셔널 버전이 아니고 홈 버전도 아니고 얼티밋 버전일 거다. 이 사람의 컴퓨터는 얼티밋 버전일 거다. 아니면 윈도우 10에서는 마찬가지로 홈 버전이 있고 프로페셔널 버전이 있어요. 예. 중에서 프로페셔널 버전에서만 비트로커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버전에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가 얼티밋 버전이라서 거기에서 비트라커를 설정해 갖고 가져온 거거든요. 이 컴퓨터에 있는 이 비트라커 기능 설정해 놓은 건 여기서 설정한 게 아니라 저희 집 컴퓨터에 설정해 놓은 거예요. 활성화를 시켜 놓은 거예요. 이 활성화 시킨 거를 이 컴퓨터에 가져와서 꽂으면 작동은 된다는 거지. 여기서 이거를 해제하거나 이거 못 하더라도 작동은 한다 이거지. 예. 자, 그러면 버전 확인하게 해볼게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윈도우 버전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자, 로고 키 누르시고요. 키보드 제일 윗줄의 꼭대기 오른쪽에 보면 퍼즈 브레이크라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로고 키 누른 상태에서 퍼즈 브레이크를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여기 윈도우 7 프로페셔널 버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윈도우 7 프로페셔널 버전이기 때문에 이 활성을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했냐면 로고 키 플러스 퍼즈 브레이크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이걸 누르시거나 아니면 내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 누르셔도 돼요. 컴퓨터에 가 속성, 예, 얘를 적어 드릴게요. 컴퓨터 아이콘에 가서 바로가기 메뉴에 속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렇게 하셔도 되고 하시면 확인이 돼요. 네. 그리고 진짜 내가 컴퓨터를 오래된 컴퓨터가 있고 그 안에 하드디스크가 있었는데 그거를 완전히 없애고 싶다 그러면은요, 그냥 공원에 오시든지 어디 오셔가지고 바닥에다가 한 5번만 패댕이 치세요. 그러면 그건 못 써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폐차장에 가면 막 차를 부시잖아요. 그렇게 안에.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못 쓰는 셈이에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게 철쇠로 돼 있거든요. 진공 상태로. 그러니까 컴퓨터가 불이 나면 겉에는 녹아버릴 수 있지만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속에는 살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회로가 타버려도 상관없어요. 안에 철판만 살아있으면 돼요. 철판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꺼내서 보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천안함이 피폭돼 가지고 바다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있는 천안함을 다 회수해 가지고 거기 컴퓨터를 다 회수해 가지고 명정보 기술이 100%다 복구했단 말이에요. 그 컴퓨터를 다 복구했단 말이에요. 100%. 세계 3대 회사 중에 하나래요. 아시아에선 최고 기업이고 명정보 기술이라고 아셔야 돼요. 명정보 기술이라고 검색해 보. 제가 여기다 홈페이지에다가 명정보 기술 어디다 하나 넣어드릴게. 클릭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될 것 같아. 명정보 기술이라고요. 여기 있습니다. 명정보 기술. 근데 그 복구 비용이 만약에 내가 모르고 하드를 지웠어. 휴통도 비웠어. 중요한 건데 모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 핸드폰에 중요한 사진을 찍었는데 이걸 모르고 지웠어. 고장이 났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복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다 맡기는 거예요. 돈이 들지. 비용이 많이 들어요. 기본이 20만 원이야. 기본 맡기면 20만 원. 예, 그러니까는 고장 안 나게끔 잘 하셔야 되겠고, 데이터 영구 삭제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영구 삭제. 예,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여기다 보내주면 다 처리해 주는 거죠. 예.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죠. 뭐 요렇게 해서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끄기 누르면 이제 암호를 푸는 거니까 암호를 원래대로 돌려가지고 막 아무데나 오픈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죠. 마찬가지로 다 암호화 설정하는 방법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비트라커, 비트라커 기능 제어판에도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비트라커 켜기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뭐다? 윈도우 7 중에서도 프로페셔널 버전 10은 이거고요. 윈도우 7은 얼티밋 버전에서만 된다. 그게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보통 잘 안 하시죠. 비트라커 기능을 본인이 했다가, 왜냐면 제가 USB 메모리를 잘 두고 온단 말이에요. 강의실에다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끈을 길게 매달아 가지고 알 수 있게끔 해놨는데, 왜냐면 누구라도 이 안에 있는 정보를 보게 되면 제 개인 정보도 있지만은 공부하시는 분들 수강생 명부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잖아요. 남들이 못 보게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는 좀 이제 쉬워지는 내용을 할 겁니다. 자, 일단 내 컴퓨터로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내 컴퓨터. 바탕화면에 가서
내 컴퓨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로고키 있죠, 로고키. 밑에 깃발 그림 있잖아요. 걔를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E, 알파벳 E를 누르면 내 컴퓨터가 딱 떠요, 이렇게. 자, 중요한 거 적어 드릴게요. 내 컴퓨터라는, 내 컴퓨터, 다른 말로 이제 뭐 탐색기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탐색기를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실행한다? 로고키 플러스 알파벳 E. 시작부터 누르면 여기 컴퓨터 있죠. 이거 누르셔도 되고, 로고 플러스 E 누르면 익스플로러의 줄임말입니다. 탐색기가 딱 떠요. 이렇게 뜰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다운로드 폴더도 있고, 뭐 바탕화면 폴더도 있고, 뭐 바탕화면에 뭐가 있고, 뭐 최근 위치는 뭐가 있고, 이런 거 다 보인단 말이에요. 최근 위치 이런 거. 불편한 거는 지워야 되고, 지워야 되고, 이런 최근 위치라든지, 뭐 제가 사용하는 개인 폴더라든지, 뭐 네이버 클라우드 폴더라든지 이런 거, 뭐 문서 폴더라든지 이런 거 다 보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비디오 폴더라든지 사진 폴더로 가면 이렇게 보이고, 문서 폴더로 가면 이렇게 보이고, 폴더가 알아서 바뀌어요. 설정하지 않아도. 왜냐면 비디오 영상이잖아요. 사진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야 보기 좋잖아요. 얘가 이렇게 보이면 어떻게 돼? 야, 여기 해파리란다. 해파리?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 말도 안 해도 해파리라는 거 알잖아. 이게 보기 설정하는 거예요. 다운로드에 갔더니 이렇게 보여. 바탕화면에 갔더니 이렇게 보여. 이것도 그냥 이렇게 봐라 이거야.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예. 자, 어디 있는 거 확인하세요? 저 오른쪽 끝에 물음표 보이세요? 물음표에 가시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 옆에 미리 보기 창을 표시합니다 라는 말이 있고요. 미리 보기 창을 표시합니다 라는 말이 있고, 그 옆에 보면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 기타 옵션에 들어가서 아주 큰 아이콘, 그럼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 내 컴퓨터가 성능이 좋으면, 모니터 해상도가 높으면 이렇게 해서 전체 사진을 보면 되지. 여행 갔다 와서 찍은 사진들이 한 500장 있는데 가장 큰 아이콘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씩 보면 되지. 얘를 만약 이렇게 보면 어떨까? 야, 해파리가 뭐야? 잠깐만. 작은 아이콘 말고 아까 보통 아이콘. 그럼 너무 작잖아요. 많이는 볼 수 있는데 너무 작잖아. 그러면 뭐 큰 아이콘, 아주 큰 아이콘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보려면 컴퓨터가 성능이 좋아야 돼요. 이 그림이 동시에 떠야 되잖아요. 컴퓨터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컴퓨터는 이렇게 놓으면 해가 돼요. 해. 독이 된다고. 그때는 얘를 이렇게 뭐 작은 아이콘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그리고 옆에 있는 미리 보기 창을 표시합니다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 물음표하고 사이에 있는 애. 이것도 경계선을 넓힐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넓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디야? 이렇게 넓힐 수도 있어. 이때 왼쪽에 있는 목록을 클릭하면 그때 떠. 여기 그때 하나씩 뜨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볼 거냐, 이렇게 볼 거냐 이거지. 이렇게 볼 거냐. 여기서 미리 보기가 되거든. 이렇게 볼 거냐. 이거를 큰 아이콘인데 굳이 이렇게 보면서 얘를 또 미리 보기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가 좋으면 이 미리 보기 창을 숨기는 게 좋고, 우리 집 컴퓨터가 오래됐어. 그래서 버벅거려. 그러면 얘를 미리 보기 창을 놓고 얘를 목록이나 작은 아이콘이나 또는 뭐 자세히 보기라든지 이걸 이용해서 클릭하면 그때 그림이 보인다 이거죠. 그럼 이것도 아셔야 돼요. 아주 큰 아이콘은 크게 보인다는 의미니까 아실 테고, 큰 아이콘은 크게 보인다는 뜻이니까 아실 테고,
보통 아이콘은 조그맣게 보인다는 건 아실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이 없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이 없으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목록이라고 하는 거는, 자, 작은 아이콘 어떻게 돼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없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작은 아이콘은, 여기 큰 아이콘, 큰 아이콘, 아주 큰 아이콘, 보통 아이콘, 작은 아이콘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파일이 보이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목록은 위에서 아래로 나오는 겁니다. 목록은 위에서 아래로 나오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국화라는 그림을 클릭하면은요, 국화라는 그림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미리 보기 창이 있었으니까 보이지만 미리 보기 창이 없으면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화면 밑에는 떠요. 여기 화면 밑에 뜬단 말이야. 국화라고 뜨거든. 사막하면 사막 그림이 밑에 뜨잖아요. 그리고 이 국화라는 파일이 2008년도 3월 14일 날 만들어졌나 봐요. 그리고 사진의 크기가 이게 나와요. 1024에 768 해상도가 보인단 말이야. 언제 촬영이 됐는지 이런 게. 근데 매번 클릭할 때마다 보는 거 아닙니까? 클릭할 때마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거를 자세히 본단 말이에요. 자세히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옆에 요게 미리 보기 창이 있던 없던 간에 사막 몇 월 며칠 날 제작이 됐고 용량은 얼마큼 되고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USB 메모리 중에 강의 자료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여기다 넣어놓고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을 한번 제가 클릭해 봤더니 사진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사진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나왔잖아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좋으니까 이게 잘 보이는 거예요. 처리 능력이 떨어지면 버벅거린다니까. 근데 이 사진이 언제 촬영됐으며 얘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사이즈가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세히. 그러면 얘는 용량이 크네. 4메가가 되고, 그렇죠? 얘 4.5메가 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언제 촬영이 됐으며, 언제 수정이 됐으며 이런 것들. 2005년도에 촬영이 됐는데 이거를 제가 2016년도에 고쳤나 봐요. 그리고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요, 여기다 오른쪽이 아니고 요 위에 이름 순으로 보세요, 날짜 순으로 보세요, 크기 순으로 보세요, 이런 거 있어요. 뭐일 때만, 목록일 때는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세요라고 하면 그게 떠요. 위에 이름 순으로 봐라. 그럼 이름 순으로 가나다 순으로 나오는 거고, 날짜 순으로 본다든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항목에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 바로 가기 메뉴 누르면 이렇게 만든 날짜도 볼 수가 있고, 만든 날짜도 볼 수 있고, 거기다 만든 이가 누군지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겠지 뭐. 제목이라든지 뭐 자세히 들어가서 또 뭐 이런 거, 카메라 어떤 카메라로 어떻게 촬영이 됐으며, 사진이니까 초점거리는 어떻게 되며, 이렇게 이런 좀 세부적인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여기에 사진적인 내용들이, 사진 내용, 여기 뭐 IS 감도 뭐 이런 것도 선택하면 감도가 이렇게 쫙 보이거든. 얘는 400으로 촬영했고 얘는 100으로 촬영됐고, 이런 거 세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보고 싶으면 뭐 빼면 되는 거지. 근데 보통 이름, 날짜, 얘가 JPG인지 PNG인지 어떤 유형, 확장자 유형, 그리고 크기, 얘는 기본적으로 4가지는 나와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 뜨잖아요. 그러면 이름 순으로 봐라, 날짜 순으로 봐라, 유형별로 봐라, 크기 순서대로 봐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만? 자세히 볼 때. 근데 귀찮으면 목록으로 봐라 그럼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보는 거고,
아니면 어떻게 보통 아이콘을 놓으면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요거 하트 그림 같은 거. 그러면 밑에 뜨지. 아, 언제 만들어졌구나. 여기에 해상도가 얼마큼 되는구나. 강아지 그림이 있는데 그럼 그때는 이렇게 크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뭐를 가지고 미리 보기 창을 띄워 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여러분이 척척척 할 줄 아셔야 돼요. 똑같은 환경을 제공해 줬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100만원짜리 샀던 200만원짜리 샀던 1000만원짜리 샀던 간에 환경은 똑같잖아요. 모니터가 크냐 작으냐 그 차이지. 그러면 이걸 클릭해서 볼 줄 알아야지. 이걸 볼 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만 모르는 거지 뭐. 남들 다 아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아이콘들 이런 것들을 제가 그림을 준비해 놓거든요. 이런 걸 가져와서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2019년도가 다가오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 작업을 합니다. 연합장도 만들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올해 개띠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아지 그림을 이제 본래는 강아지 그림이 없었는데 제가 강아지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강아지 그림 요거잖아. 요거. 이 강아지 그림을 요 원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 글자 썼어. 그래서 새해가 되면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던 아니면 뭐 게시판에 올려놓던 자료실에 올려놓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제 글을 올릴 거라고 이렇게. 내년도 2019년도는 또 이제 무슨 뭐 어떤 동물인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미리미리 다 사람들이 제작을 해서 올려놓거든. 그럼 그거를 막 검색해가지고 제가 또 시간 날 때 만들어요. 요런 것도 다 그래서 이거로 만들어 볼까 저거로 만들어 볼까. 요거는 하트 문양을 이렇게 넣었지. 다 잘라버리고 요걸 하트 문양으로 만들어서 여기다 글자를 써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든지 뭐 이렇게. 남들이 손가락질 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다고 하는데 요런 것도 좋잖아. 요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역동적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컴퓨터에 들어가서 항상 봐야 되거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이렇게 볼 건지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볼 건지 아니면 저렇게 볼 건지 아니면 크게 볼 건지 그렇다면 굳이 미리 보기 창은 없어도 될 것 같고 아주 큰 아이콘까지 보았는데 미리 보기 창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여기도 크게 보이고 저기도 크게 보이라면 이건 빼버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봐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제 나름대로 작업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실 건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파일 보기 형식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지금 이렇게 봤었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사진 샘플을 봤는데 지금은 이름 순으로 돼 있어요. 이름 순으로. 근데 제가 날짜 순으로 바꾸면 가나다 순이 바뀌어요. 얘가 날짜 순이니까 이름이 바뀌죠. 그래 놓고 나서 아주 큰 아이콘을 보면 이게 날짜 순서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오래전에 촬영했고 이게 가장 최근에 촬영된 사진이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다시 자세히 와서 이름 순을 클릭하고 큰 아이콘을 보면 이게 가나다 순으로 보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특히 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진 파일일 경우에는 대부분 디카나 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잖아요. 이렇게 촬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일명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디카인 경우에는 DSC 0001 이런 식으로 DSC 0002 이런 식으로 파일명이 들어가요. 스마트폰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2018년 11월 08일 11시 17분 05초 이거는 년, 월, 일, 시, 분, 초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스마트폰은요 1초에 2장 3장을 못 찍거든.
일초에 하나씩 못 찍는단 말이야. 그래서 잠깐만 먼저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디카로 찍은 사진 혹시 여기 있나 볼게요. 이건 디카로 찍은 게 아니고, 요거는 DSC 뭐뭐뭐 하고 제가 이제 동영상, 즉 디카로 찍은 동영상이죠. 이렇게 나가. DSC 뭐뭐뭐 번호가. 그 다음에 DSC 1498, 1499, 1500, 1501, 1501, 1502 하고 이거는 이름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거 니콘은 또 이렇게 나가고요. 니콘은 이렇게 들어가고, 캐논은 이름이 약간 다른데 보통 번호가 1년 번호로 들어가요. 1년 번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게 되면은, 스마트폰 촬영한 게 지금 안 보이네. 스마트폰 촬영한 거는 10분초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몇 년, 몇 월, 며칠, 밑줄이 하나 들어갔네. 밑줄이 하나 들어갔어, 여기에. 이렇게 밑줄이 하나 들어갔어. 그래서 년, 월, 일, 10분초. 년, 월, 일, 10분초. 이렇게 들어가요. 스마트폰 이렇게 촬영이 되거든. 그러니까는 파일명을 보고 나서, 봐서, 이거 내가 유럽에서 찍은 거네? 뭐, 강원도 어디 가서 찍은 사진이네? 구별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날짜를 보고 2018년 11월 08일 오늘 여기는 맞다, 내가 지금 제주도지, 제주도 찍은 사진이지 하고 알면 좋은데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요. 그래서 이제 폴더를 관리를 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폴더 관리할 줄 모르시면 힘들어요. 처음에 사진이 100장 200장이었는데 그게 늘어나면 몇천 장, 몇만 장이 되거든요. 그거를 하나의 폴더에다 다 집어넣고 보시려면 안 돼요. 처리 능력이 컴퓨터가 떨어져서 버벅거려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폴더를 만들어야죠. 폴더를. 예를 들어서 사진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폴더를 생성을 해야 돼요. 어떻게 만들까요? 장소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게 하면 편하죠. 예를 들어서 뭐 제주 여행 2018 뭐 11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유럽 여행 2016 05. 그럼 2016년 5월 달에 유럽 여행 갔다 온 거다.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면 도움이 되겠죠. 아니면 거꾸로 날짜를 앞에 쓰고 뒤에 명칭을 써도 되죠. 아니면 이렇게 2016 08 예를 들어서 방콕 이런 식으로 쓰면 2016년 8월 달에 방콕 여행을 갔다 왔구나. 그러면 요 날짜별로도 볼 수 있고 이거는 지역별로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어서 써야 돼요. 일단 한번 연습을 해볼 거지만. 저도 그렇게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사진을 찍으면 그거를 다 컴퓨터로 옮겨놔요. 스마트폰에서 찍은 사진을 다 옮겨놓거든요. 디카로 찍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다 컴퓨터에다가 옮겨놔서 이제 폴더를 만들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집들이 행사했던 거, 뭐 집들이 이렇게, 아니면 뭐 처가 방문, 아니면 가족들 무슨 어디 행사, 뭐 큰애 졸업식, 작은애 졸업식,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폴더에다 놨고 거기다가 이제 사진들을 넣는 거죠. 그럼 폴더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여행 다녀오고 행사를 했으면 그럼 폴더를 보면서 보시면 되죠. 그리고 어차피 사진은 날짜별로 보게 되죠. 오늘 거 봤다가 어저께 봤다가 내일 거 봤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보지는 않죠. 그냥 첫날 시작서부터 끝날까지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시간 순서대로 보이는 거고, 디카는 어차피 요렇게 아까 그랬잖아요. 스마트폰도 요 날짜별로, 요게 파일명 아닙니까? 이게 파일명이잖아요. 그러면 요 순서대로 보면 그게 진행이 되는 과정이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폴더를 여러분이 좀 이따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즐겨찾기 뭔지 아시죠?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내가 어디를 다니고 싶은데 여기 별표 있단 말이에요. 별표. 즐겨찾기야. 금융기관, 공공기관, 많이도 만들어 놓으셨네. 예, 쇼핑몰, 교육기관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뭐 이름 순으로 정렬하시오. 그럼 이름 순으로 정렬이 되고, 이름 순으로 정렬이 다 됐잖아요. 오른쪽 버튼으로 이름 순으로 정렬하시오 이렇게 해도 되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어떻게 돼요? 위치가 바뀌거든. 나는 요걸 제일 밑으로 내릴 거야. 그럼 밑으로 내려와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안에 들어가 버리고, 예.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이름 순으로 정렬하시오 그러면 이름 순으로 싹 가나다 순으로. 영문이 먼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이 나타나고. 한자나 우리말은 그냥 그 발음 순서대로 나타나고. 영문이 먼저 나타나고 우리말이 나타나고. 폴더가 먼저 나타나고 파일이 나중에 나타나고. 폴더가 먼저 나타나고 파일이 나중에. 여기도 그렇잖아요. 폴더들이 있으니까 폴더 나타나고 나서 파일이 나타나거든요. 폴더가 있고 파일이 있고. 예. 별표가 즐겨찾기죠. 그럼 얘가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는 거잖아. 내 컴퓨터 어딘가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옮기면, 컴퓨터를 새로 사시면 이 즐겨찾기는 새로 산 컴퓨터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쓰던 컴퓨터에서 즐겨찾기를 빼내야지. 제 거는요, 제 USB 메모리가 요건데, 제 USB 메모리 요건데, 요거. 여기 가보면 즐겨찾기가 이 안에 어딘가에 있겠지. 없을래나? 그럼 US 메모리로 즐겨찾기를 뽑아넣는 거예요? 그렇죠. 즐겨찾기를 제가 저번에 USB 메모리가 문제가 생겨서 빼면서 제가 없앴나 보다. 제가 즐겨찾기를 집에 있는 거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 지금 없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즐겨찾기라고 보이세요? 밑에? 유저라는 폴더가 있는데, 유저. 거기 보면 내 문서도 있고 내 사진도 보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즐겨찾기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그게 아까 인터넷상에서 보셨던 요 별표 즐겨찾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즐겨찾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해 가지고 여러분 USB 메모리에 갖다 놓고 여기다 붙여넣기 누르면 휙 즐겨찾기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컴퓨터에 있는 즐겨찾기를 제가 복사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새로운 사온 컴퓨터에다가 그동안 즐겨찾기 해놓은 거를 다시 어디에다가, 여기 유저. 그럼 즐겨찾기가 보일 거란 말이야. 아니면 내가 복사한 즐겨찾기를 요 즐겨찾기 안에 요거만 복사를 해가지고, 모르고 누가 즐겨찾기를 지워버린 거야. 없어진 거야. 그냥 즐겨찾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새로 산 컴퓨터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요 즐겨찾기라고 하는 거를 복사를 해서 거꾸로 여기 즐겨찾기 안에다가 붙여넣기를 눌러주시면 즐겨찾기가 쫙 갈 거 아닙니까? 새로 산 컴퓨터에다가. 그럼 이제는 인터넷 가서 보면 다 있지. 이렇게 관리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저도 즐겨찾기를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컴퓨터 사용한 지가 벌써 몇십 년 됐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즐겨찾기 해놓은 것들을 버리지 않았단 말이야. 다 갖고 있는 거지, 다. 오죽하면 저는 인터넷상에다도 등록을 시켜놓고 사용하는 편이니까. 그 즐겨찾기가 어디 있다라는 것만 위치하시면 돼. 어디에 있다? 유저. 유저는 사용자 계정이에요. 여기 제 이름이 유저예요. 제 이름이 유저라고. 제 컴퓨터는 여기가 이정민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LJM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약자로. 그러니까 여기는 사용자 이름이 여기 시작 누르면 유저라고 써 있으니까 유저고, 여러분 컴퓨터는 지금 유저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는 유저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 사용자 계정이니까 얘를 클릭하면 즐겨찾기가 있단 말이야. 거기 있는 거를 복사해 가시면 된다 이거지.
그 갖고 다니시다가 내가 자주 다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여기 있네, 쿠팡 11번 가 있네. 그럼 뿅뿅 누르면 그렇게 나오게끔, 제가 해놓은 게 몇 개 있는데요. 뭐였더라? 어디다 팔아먹었지? 아, 이게, 여기 있다. 여기. 쿠쿠TV라고 있어요. 쿠쿠TV. 쿠쿠TV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대요. 이거 하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주소 알려드릴게요. 쿠쿠TV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쿠쿠TV 이 사이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인터넷상에다가 쿠쿠TV.pro 도메인이 좀 특이하죠, 그렇죠? 예, 쿠쿠TV.pro 쿠쿠TV라고 검색해도 나옵니다. 쿠쿠TV.pro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보시게끔 하는 건데, 자, 즐겨찾기라고 하는 거는, 즐겨찾기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자주 가는 웹사이트의 주소를 기억시키는 거죠. 기억시켜서 보관해두는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네이버, 다음 이런 건 즐겨찾기 할 필요 없잖아요.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잖아. 그렇잖아. 그런 거 말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다나와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걸 하나 볼라 그래. 요즘 뭐 노트북을 하나 볼라 그래. 노트북 어디 갔어? 노트북 하나 볼라 그래. 요 노트북이 좋대. 요게 좋대. 그럼 얘를 다음에 또 가서 찾아보려면 막 거치고 와서 봤잖아요. 귀찮으니까 얘 주소를 즐겨찾기 해놓는 거예요. 즐겨찾기를 해놓는 거야. 요런 거를. 네이버를 뭐하러 즐겨찾기 해? 네이버 다 아는데. 근데 보통 수업에 보면, 책도 보면 네이버에 가고 그걸 즐겨찾기 해놓더라고. 그걸 뭐하러 즐겨찾기 해놓냐고. 찾기 귀찮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식탁을 알아봤는데, 식탁을 어느 날 집사람이 그래요. 식탁 좀 하나 사재. 지금 식탁은 이거 삐그덕거리고 오래돼서 새로 바꾸고 싶대. 어떤 거 봤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하고 막 헤매요. 아까 봤던 거를 즐겨찾기 해놓으면 편하잖아. 그 봤던 그 식탁 목록이 있었잖아. 그 목록 그거를 즐겨찾기 딱 해놓으면 언제라도 즐겨찾기. 자, 보세요. 여기다가 뭘 보셨길래 그래? 그러면 잠깐만요. 아까 봤던 식탁이, 노트북이 이거예요 하고 바로 탁 나오잖아. 이렇게 써야 편한 거지. 그런 용도로 즐겨찾기는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즐겨찾기란 용어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여기서는 즐겨찾기라고 하죠. 즐겨찾기라고 하고, 크롬 브라우저, 크롬에서는 뭐라고 해요? 북마크라 그래. 북마크, 책갈피. 같은 의미예요. 제가 사는 동네 옆에 소주집이 있어요. 맥주집. 맥주를 파는데 가게 이름이 즐겨찾기야. 자주 와서 먹으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름 진짜 잘 만들었다. 아이디어 짱이네. 그리고 그 옆 건너편에 있는 맥주집은 잔 비어스? 맥주집인데 비어잖아. 비어.
그 잔 비어스, 잔 비었대. 이름이 재미나게 해놨어요. 즐겨찾기 뭐 이런 거 해놓고. 예. 사용 방법은 동일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내가 원하는 데 가서 즐겨찾기를 딱 누르면 그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지. 쇼핑몰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11번가 그럼 11번가 착 가는 거죠. 아, 11번가를 즐겨찾기에 놓는 게 아니라 11번가에서 봤던 물건을 즐겨찾기에 놓으면 편하지. 그렇죠. 근데 대부분 즐겨찾기를 이 사이트 이름을 즐겨찾기 하더라고. 네이버, 다음, 쿠팡. 아, 쿠팡은 검색하면 되지 이렇게. 아, 쿠팡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쿠팡하고 검색하면 쿠팡은 뜨잖아 이렇게. 그렇죠? 예, 어렵지 않게 뜰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즐겨찾기 하느냐 마느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즐겨찾기가 얘를 즐겨찾기 할 거냐 안 할 거냐 직접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즐겨찾기 한 거를 점점점에 들어가서 북마크지, 북마크. 크롬 브라우저는 북마크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예, 여기 보면 북마크 해놓은 거 있거든. 누르면 바로 그걸로 착 뜨지 이렇게. 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제가 이제 컴퓨터 수업할 때 그러죠. 제 홈페이지 즐겨찾기 잘 해놓으세요. 북마크에다 넣어놓으세요. 그러면 네 그러는데 제 즐겨찾기 안 가본단 말이야. 왜 공부방에 가면 공부할 거 있으니까 복습하세요. 네 해놓고 안 한단 말이야. 뭐 본인이 안 하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합니까? 즐겨찾기를 해놓는 거 북마크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합니다.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식탁을 봤는데 뭔지를 모를 때 즐겨찾기 딱 눌러보면 나오잖아요. 그게 예전에 저희 집에서 뭐 살림살이 필요한 것들을 다 봤단 말이야. 10년 전에 5년 전에 그걸 다시 볼 수도 있어. 근데 가서 봤더니 안 판대. 그 목록이 그 내용이 없어졌대. 이럴 수는 있겠지. 옛날에 장미칼 한참 나올 때 즐겨찾기 해놨고요. 그거 하나 살까 말까 하다가 그 다음에 애들이 공부했던 옛날에 뭐 신문에 애들 기사거리 실렸던 거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즐겨찾기 해놨고. 그 신문사 홈페이지는 내용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못 찾는 거지. 그 기사거리를 못 찾는 거지. 그 기사거리가 사라지지 않거든요. 신문사나 언론사는. 가끔씩 개인이 올린 거 즐겨찾기 하다가 들어가 보면 없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있을 거예요. 근데 신문사 측에서 발행한 뉴스거리나 이거는 사라지지 않죠. 그럼 즐겨찾기 해놓으면 편하지. 예, 즐겨찾기 해놓으면 편하지. 편하게 쓸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즐겨찾기는요. 그래서 그 즐겨찾기 폴더를 아까 어디 썼다고요? 즐겨찾기 폴더는 사용자 계정에 가서 즐겨찾기라고 하는 폴더 있었어요. 아까 왼쪽에 여기 보면 사용자 계정에 유저, 저는 유저라고 돼 있고 저희 집 컴퓨터는 제가 이정민이라고 돼 있다 그랬죠. 거기 보면 즐겨찾기. 실제로 이걸 찾으려고 막 옛날엔 복잡했었어요. 윈도우 98에서는 영어로 돼 있었고 즐겨찾기 하는 페이보리트 이렇게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불편했는데 지금은 되게 금방 찾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시면 편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폴더를 만들고 폴더를 삭제하고 또 잘못 삭제한 쓴 거를 복원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파일을 모르고 삭제하는데 복원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문서라는 폴더라는 눌러보세요. 내문서. 문서라는 폴더가 있어요. 문서. 라이브러리에 가셔도 문서가 있고요. 또 사용자 계정으로 들어가도 내문서라고 있어요. 여러분 사용자 계정이라는 건 아시죠? 네이버에 로그인하려면 아이디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용자 계정이잖아요. 네이버 계정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컴퓨터는
보통 처음에 나 혼자 사용하기 때문에 계정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작 버튼 누르면 바로 여기에 유저 뭐라고 개인 계정이 있어요. 그럼 얘를 누르면 뜹니다. 이렇게. 자, 시작 눌러서 요 위에 문서라는 거 위에 보면 계정이 있는데 얘를 클릭하면 계정 폴더가 떠요. 여기 밑에 문서라는 폴더가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문서 폴더 안에다가 상단에 요런 메시지 뜹니까? 새 문서, 뭐 새 폴더 이런 거 뜹니까? 구성 이런 거 떠요? 그러면 새 폴더를 누르셔가지고 여기다 이름을 이렇게 써볼까요? 각자 이름을 써서 연습 폴더라고 써보세요. 아무개 연습 폴더. 누가 보더라도 약간 연습한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폴더명을 잘 적어 주셔야 돼. 여행 그러면 이게 뭔 여행인지를 알아? 그러니까 제주도 여행을 간 건지 유럽 여행을 갔다 온 건지 아니면 저기 뭐야 아침 고요 수목원을 갔다 온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름을 세밀하게 괄호를 열어서 거기다가 뭐 삭제해도 돼요 뭐 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를 명시를 잘 해놔야 돼. 이거는 여행을 갔다 온 사진인데 뭐 유럽 여행을 갔다 온 건지 뭔지. 엔터를 탁 치면 폴더가 생기죠. 다시 엔터를 누르거나 더블 클릭하면 그 폴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폴더를 만드는 거야. 여기 폴더를 만들었다고. 폴더를 만들었다고. 폴더명을 만들 때 어떻게 해라? 자세히 상세하게 이름을 쓰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 폴더 제가 지금 갖고 다니는 USB 메모리 안에 폴더가 있는데 강의 자료 여기는 모두 모바일 홈페이지 만드는 그 내용이에요. 여기는 설명서 들어있고 이거는 서울 디지털대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윈도우 PC 유틸리티 과정 PC 활용 정비 과정 QR코드에 관한 내용 이거는 반응형 웹 SNS에 관한 거 공문서 작성하는 방법 교육생분들 질문사항인데 없어서 그대로 뒀고 이건 교재 내용 교재도 어느 나라 어느 출판사 교재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디지털 리더 마케팅에 관한 자료 멀티미디어에 관한 거 멀티미디어 안에는 사진이 있고 그 사진도 몇 년도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폴더를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폴더라는 개념은 트리 구조라고 하죠. 트리 구조. 나무 구조, 나무. 뿌리가 있고 기둥이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이파리가 있고. 아까 이정민 개인 연습 폴더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폴더가 뿌리야. 그럼 거기에서 또 다른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안에다가 또 다른 폴더를 만들고 폴더를 세밀하게 가지 치기 들어가듯이 그렇게 나무 구조로 트리 구조로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와서 뭐를 해야 됩니까? 또 새 폴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폴더 누르셔도 되는데 잠깐만요. 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올 때 새 폴더는 요 위에 새 폴더라고 써 있잖아요. 요거는 알집이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야만이 여기 아이콘이 생겨요. 그냥은 없는 거예요. 원래 윈도우 상에는 없어요. 새로 만들기 폴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는 바로가기 메뉴에 가서 새로 만들기에 가서 폴더를 만들지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지 그 폴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새 폴더라고 뜨죠.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사진 예를 들어서 여행 사진
여행 사진이라고 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행사 사진 이걸 만들 거야. 하나 또 폴더를 만들 거야. 그런데 아까 요거 위에 새 폴더라는 걸 누르면은요, 개개비 뭐 이렇게 떴네. 여기는 행사 사진. 여기 있는 새 폴더 있잖아요. 알그림. 얘를 누르면 할미새 사촌? 새 이름이 나와. 새 이름. 새 폴더니까. 여기에서 여기 있는 새 폴더를 누르면, 이 새 폴더를 누르면 그냥 새 폴더라고 나와요. 윈도우 상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런데 여기 있는 새 폴더, 요거 알집이라는 프로그램이 깔려야만이 들어가는 거죠. 예, 얘를 누르면 새 폴더니까 비둘기 새 이름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 폴더를 잔뜩 눌러 놓으니까 해오라기도 나오고 어치도 나오고 동고비도 나오고 뭐 이렇게 새 이름이에요. 새 이름. 그 새 이름도 내가 바꿀 수도 있어요. 저 안에 컴퓨터 안에 환경 안에 이름을 내가 바꾸게끔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기러기로 나오고 갈매기로 나오느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알집이라는 프로그램이 깔려서 알집, 그래서 이게 생기는 거다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행사진 폴더를 만들었으니까 여행사진 폴더 안에 들어가서 또 새 폴더를 만들어서 2015년 예를 들어서 방콕 여행을 갔다 왔다 이렇게. 그 다음에 2016년에 가서 예를 들어서 파리 여행을 갔다 왔다. 2016년에 예를 들어서 제주 여행을 갔다 왔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를 먼저 갔다 온 건지 파리를 먼저 갔다 온 건지 같은 애니까 모르잖아요. 그때는 이제 파일 폴더명을 바꿔야지. 몇 월에 갔다 왔는지. 그럼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 이게. 이름 바꾸는 거. 폴더, 파일에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클릭했지 않습니까? 클릭하고 나서 다시 클릭하시는 거예요. 더블 클릭하면 열리니까 안 되고, 클릭 됐잖아요? 다시 클릭하는 거예요. 그럼 껌벅거리거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제주는 10월 달에 갔다 왔고, 파리는 클릭하고, 얘는 8월 달에 갔다 온 거야. 클릭 후에 다시 클릭. 더블 클릭하면 안 돼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클릭 후에 일단은 선택을 해야죠. 해당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로가기 메뉴죠. 바로가기 메뉴. 예. 바로가기 메뉴는 뭐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가 바로가기 메뉴죠. 거기에서 뭐 해라? 이름 바꾸기. 그 다음에 클릭 후에 F2번 키를 누른다. 클릭하고 나서 F2번 키 눌러도 돼요. F2번이 변경 명령입니다. 제일 만만한 게 오른쪽 버튼 누르는 겁니다. F2번이 그럴지 F1번이 그럴지 F3번이 그럴지를 모르죠. 우리는 솔직히 학습한 사람만 아는 거지. 그러니까 컴퓨터를 잘 하려면 제일 만만한 게 클릭할 줄 알아야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뉴판에 가면 이런 메뉴가 있잖아요. 메뉴. 근데 여러분들 이 메뉴 보이세요? 얘를 클릭하면 여기에 아까 뭐 파일 뭐 이런 거 보이세요? 안 보였죠?
클릭 후에 Alt 키를 눌러보세요. Alt 키. Alt 키. Alt 키를 눌렀다 떼면 위에 메뉴가 뜹니다. Alt 키를 눌렀다 떼면 메뉴가 떠요. 이때 파일에 가서 이름 바꾸기 해도 되겠죠. 그럼 뭐가 된다? 메뉴가 상단에 보인다. 이때 뭐를 한다? 파일에 가서 이름 바꾸기를 하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Alt 키를 누르면 메뉴 작대기죠. 메뉴바가 보인다. 안 보이더라도 대부분 Alt 키 눌렀다 띄면 메뉴가 떠요. 아래 한글에서도 Alt 키 누르면 메뉴가 뜨고, 엑셀에서도 Alt 키 누르면 메뉴가 뜨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엑셀을 실행했어요. 엑셀을 실행했는데 Alt 키 눌렀다 띄면 보세요. 뭐 위에 뭐 잔뜩 뭐가 떴죠? 이때 제가 여기 M 키보드로 M 누르면 그 다음에 여기 I 재무함수 I 영문자가 뜨거든. Alt 키 누르면 메뉴가 떠요. 그리고 아래 한글을 실행했는데 Alt 키 눌렀다 띄면 파일이라는 글자에 뭐가 나타나요. 이렇게 색깔이 변해. 그걸 키보드로 움직여도 돼. 그냥은 이 메뉴를 마우스를 클릭해야 되는데 한참 막 글 쓰다가 마우스 잡으려니까 시간이 걸려. 그럼 Alt 키 눌러서 움직이면 메뉴들이 막 나타나거든. 이렇게. 예. 만국 공통이에요. Alt 키 누르면 메뉴바가 보인다. 또는 메뉴 기능이 활성화된다. 하는 거죠. 폴더를 제가 여기다가 여기 있는 여행사진 폴더를 모르고 딜리트 눌렀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누르거나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휴지통에 버리시겠습니까? 라고 떴단 말이에요. 폴더나 파일을 삭제 명령을 걸면 휴지통으로 이동한다라는 메시지가 뜰 겁니다. 그러면 좀 전에 모르고 삭제했으니까 휴지통에 가보면 있단 말이야. 여행사진 폴더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얘가 오른쪽 눌러서 복원, 현재 항목 복원 누를 거 아닙니까? 복원하면 여기선 사라졌는데 가서 보면은 다시 나왔단 말이야. 자, 다시 제가 휴통을 싹 비울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여행사진 폴더를 삭제할 거예요. 삭제. 휴통에 와요. 그렇죠? 자동으로 왔잖아요. 얘를 복원할 거란 말이에요. 복원. 그럼 다시 온단 말이에요. 원위치 자기 자리로 와요. 그런데 얘를 삭제했어요. 근데 휴지통에 있는 거를 삭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삭제가 된 거죠? 이땐 복구를 못해요. 거기 복원 위치를 바꿀 수는 없어요, 원장님. 어떻게 한다고요? 복원 위치요. 복원.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자, 알려드리죠. 휴지통에서 복원을 하면, 복원 명령을 걸면 원래 위치로 복구가 됩니다. 자동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 자, 예를 들어서 행사 사진을 제가 삭제했어요.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휴통에 가서 보니까 있잖아요. 근데 얘를 복원 누르면 원위치 된다고 그랬죠? 네. 원래 자리로. 근데 얘를 제가 끌어다가 여기다 놨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복원된 거야. 여기에 복원됐다고. 내가 아무 데나 끌고 가면 글로 복원돼요. 복원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원하는 폴더로 드래그하면 된다. 복원 위치를 변경하자 할 때는 그냥 드래그하면 돼요. 휴지통에서는 실행도 안 되고 복사 작업도 안 돼요. 휴지통에서는 잘라내기 명령만 돼요. 잘라내기 했으니까 다시 보세요. 얘를 휴지통으로 보냈잖아요. 삭제했잖아요. 그럼 휴지통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얘를 복사가 없잖아요. 잘라내기 해서 내 문서가 아니라 내 사진 폴더에다가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일로 복원이 되는 거고요. 원하는 대로 복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삭제하고 며칠 있다가 그 삭제한 위치를 모르고 복원을 시켰는데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복원을 하면 원래 자리를 찾아가는데 네. 그 원래 자리가 어딘지 모르셨다는 거잖아. 맞아요. 예. 이제 그게 가장 헷갈리는 거예요. 특별한 건 아니었는데 사실 그게 또 특별할 수도 있겠지. 내가 어디다 넣었는지 모르니까는. 네, 어떻게 예.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 가정에 냉장고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세탁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대략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학생 같으면 국어 참고서가 어디에 꽂혀 있는지 영어 참고서가 어디에 꽂혀 있는지 본인은 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제3자가 건드려 놓으면 이제 헷갈리는 거지. 근데 남이 건들지 않았다는 전제하에는 내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알아야지. 내 거니까. 엄마 내 책 어디 있어? 야, 네 책을 내가 어디 알아? 그런가? 엄마 내 책 위치 몰라? 엄마가 왜 그게 관심 있냐고. 지 책은 지가 관리해야지. 그거잖아. 그래도 마구 다 버리다 보면 어떨 때는 어느 쪽에 저장을 해놨는 건지를 모르고. 네, 어딘가에 있는데 못 찾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하나가 그거예요. 복원을 했는데 그 위치를 모르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작업을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검색 기능을 써야지, 검색 기능을. 왜? 다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행사 사진 안에, 여행 사진 안에 여기다가 제가 하나 펭귄이라는 그림을 제주 가서 얘를 펭귄이라는 이름을 이걸 펭귄이라고 제가 쓸게요. 우리말로 펭귄 사진이라고 제가 써놓을게요. 저장을 해놨단 말이야. 근데 얘를 어딘가에 복구를 해놨는데 못 찾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검색 기능을 쓰는 거예요. 내 컴퓨터에 와서 여기 있잖아요. 검색하는 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펭귄 하고 엔터를 탁 치면 없대네. 그러면 만만한 게 이제 C 드라이브 펭귄 기다리시면 펭귄을 검색할 거예요. 시간이 걸리지. 수색 작업하고 있으니까. 아, 선생님 거기서 검색해야 돼요. 시작 버튼 쪽에 검색. 예, 거기서 해도 돼요. 거기서 펭귄 누르셔도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몰라서 못 찾는 거지. 여긴 대부분 찾았네. 펭귄 사진 찾았잖아. 여긴 지금 생각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검색창이 위에 있다니까. 검색장 찾아도 못 찾으니까
그렇지. 내가 주방에다 뭘 보관해둔 것 같은데 주방에 없으면 안 찾는 거야. 그 화장실에 가 있을지 건너방에 가 있을지 모르니까 베란다에 가 있는지.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어디서 영상을 제작해 달래요. 강의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작을 해놨는데 보내달라고 하는데 못 찾는 거야 제가. 분명히 어딘가에 저장을 해놨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급하니까 마음이.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며칠 후에 보내드릴게요 그랬어요. 저쪽에서 싫어하지. 당장에 급해서 미리 제작해 놓으라 그랬는데. 그래서 며칠 있다가 다시 제작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채택을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화도 나고 답답한 제가 짜증이 나기도 해서 영상 이름을 이제 이용해서 엑셀 자료니까 검색했더니 웬걸 엉뚱한 폴더에 저장되어 있잖아. 그만큼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다. 그때 이걸 딱 검색했으면 나왔잖아 이렇게. 그럼 바로 샥 보냈으면 돈이 생기는 건데 요게 기억이 안 난다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하던 공간이 아니니까는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서 물어봤더니 지금 펭귄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더블 클릭하면 펭귄이 나왔네. 그럼 이 폴더가 어디에 있다는 거야? 이 폴더가 어디 있대? 여기 속성 파일 위치 열기라고 있네. 저 밑에 오른쪽 버튼 누르니까 파일 위치 열기. 그러면 여행 제주 여행 폴더 안에 들어있네. 여기 찾았잖아. 이렇게 찾았잖아. 파리도 아니고 제주 폴더에 펭귄 사진이 들어있을 줄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런 거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날짜별로 검색하는 것도 있어요. 3년 전 추석 연휴 때 뭔가 작성해 놨는데 못 찾겠어. 어느 폴더인지도 모르겠고 파일명도 모르겠고. 근데 날짜는 하여튼 3년 전 2년 전 추석 때 연휴 때 만들었어. 어렴풋이 기억이 나. 여기 들어가서 날짜를 가지고 올 추석이 요때였으니까 요때를 검색을 하면 이때 맞춰가지고 이때 9월달에 맞춰가지고 검색을 하면 나올 수 있겠죠. 날짜를 가지고 검색하는 기능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내가 빨리빨리 검색을 해야지. 검색하는 기능은 많아요. 아까 시작 버튼 눌렀을 때 여기에서 펭귄 검색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파일 위치 열기 누르면 속성 눌러도 나오지. 여기 어디에 있다라고 이렇게 떠 있거든. 근데 그게 힘들면 그냥 어디 갔어? 오른쪽 눌러서 폴더 열기 누르면 탁 알아서 열린단 말이야. 그렇게 찾으면 되는 거죠. 검색 기능은 굉장히 좋습니다. 복사와 이동은 뭔지 아시죠? 복사는 하나 더 만드는 거고 이동은 옮겨가는 거죠. 이동은 옮기는 거죠. 위치를 옮기는 거지. 근데 복사 명령 걸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붙여넣기라는 명령을 걸어야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작업은 명령이 붙여넣기예요. 간혹 보면 집에서 그래요. 이거 복사해와 그래. 이걸 복사해달래. 인쇄해달라고? 아빠 이거 복사해주세요 그런다고. 복사기도 없는데. 그럼 딱 알아들어야지. 인쇄해달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인쇄라는 말보다는 복사한다는 말을 더 편하게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복사라는 명령은 원본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사본이 더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원본을 선택을 하고 복사를 하고 다시 붙여넣기 명령을 걸면 하나가 더 나오는 거지. 복사본이. 사본이 하나 나오는 거지. 그런데 얘를 잘라내기 해서 다른 곳에서 붙여넣기 하면은 글로 하나 더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사, 이동을 다른 말로 잘라내기 라는 명령을 걸어서 옮기는 거다 이거죠.
그러려면 선택을 해야죠. 복사 이동을 위한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뭐든지 뭐를 선택을 해야 그걸 가지고 뭐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개를 선택할 때는 클릭하면 돼요. 아니면 방향키를 이용해서 지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선택이 되잖아요.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폴더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선택하면 되잖아. 마우스를 클릭해도 되고. 예. 근데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방법이 좀 달라요.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첫째, 연속 선택, 비연속 선택.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하고 싶은 거죠. 연속으로. 아니면 얘, 쟤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한다든지. 이거 비연속이라고 부릅니다. 예. 연속은 뭐냐면 처음 클릭, 나중은 쉬프트 키 눌러서 클릭. 그럼 어디에서 어디까지? 아니면 드래그 해도 되죠. 드래그. 처음을 클릭하고 나서 나중을 쉬프트 키 눌러서 클릭하는 거예요. 여기 클릭하고 쉬프트 눌러서 클릭하면 이렇게 블록이 되는 거예요. 얘를 클릭하고 쉬프트 눌러서 클릭을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속으로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그거를 뭐 삭제를 하던 복사를 하던 이동을 하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 클릭하고요. 나중을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하면 여기저기 클릭하는 거죠. 자, 얘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하면 따로따로 클릭하는 거죠. 선택할 줄 모르면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뭐 외국에도 그렇지만 인공지능 컴퓨터, 슈퍼컴퓨터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진 사례를 몇십만 가지를 인공지능한테 알려줬더니 인공지능이 지진의 위치를, 지진이 어디 일어날 거다라는 그 위치를 대략 정확하게 맞추더라 이거죠. 어디서 지진이 났다 그러면 그 지진이 난 위치가 어느 지역인지는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영화에도 보면 뭐 미국 어디 쪽에 이렇게 뭐 판이 뭐 이렇게 충돌이 나는 판이라서 사고가 많이 난다 뭐 이런 영화도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뭐 포항 지역 지진 나가지고 아직까지 입주 못하신 분들 많대요. 길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 저쪽 뭐 북쪽에 384 이북 북쪽에 그쪽에도 뭐 지진이 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인공지능들이 가면 갈수록 성능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컴퓨터끼리 지들끼리 언어를 만들어서요. 사람이 물어봐도 대꾸를 안 한대. 사람을 왕따시킨대. 지들끼리 대화를 한대.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스위치 꺼버렸대요.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 이세돌 씨를 이겼던 그 알파고. 얘는 어떻게 했냐면 바둑을 가리켰어요, 사람이. 바둑 기보를 알려주고 그래서 학습을 시켰어요. 이게 바둑은 이렇게 두는 거야 하고 가리켜주고 나서 우리 방과 후 수업 시간에 보충학습 하듯이 그렇게 계속 가리켰어요. 그리고 나서 네가 자율학습해. 그래서 학습을 시켰더니 이세돌을 그렇게 이긴 거예요. 근데 그 알파고 이후에 나온 컴퓨터, 슈퍼컴퓨터는 어떻게 했냐면 바둑이 이런 거야 라고 네가 학습해라고 알려줬대요. 자료만 주고. 자기가 알아서 학습한 거예요. 그 알파고하고 슈퍼 알파고하고 대회를 했는데 알파고가 100번 경기해가지고 97대 3으로 졌대나? 박살났대요. 박살.
지금 알파고는 안 해요. 영업 안 해요. 다른 일 합니다, 이제. 바둑 그만뒀고요. 바둑은 마스터했으니까. 그리고 지보다 잘하는 슈퍼 알파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알파고가 바둑을 안 하고 뭐 의학 정보 쪽으로 아니 그쪽에. 그 슈퍼 알파고가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이게 빨간 불이야 건너가지 마 이건 알려주면 되고 녹색 불이야 건너가도 돼 이것만 알려주면 자기가 그걸 학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진보한다는 거잖아요. 진보하는 거죠. 지능이. 무서워요. 무섭죠. 그거를 로봇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지능을 가르쳐 갖고 전쟁 무기를 만들면 좋은 일 했으면 괜찮은데 나쁜 일 했으면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은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뭐 새로 무슨 뭐 이렇게 좋은 일에 쓰진 않겠지. 우리 생각에.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양자 컴퓨터라고 들었어요. 양자 컴퓨터? 일반 컴퓨터가 100만 년 걸려서 해야 할 일을 양자 컴퓨터는 10분 만에 한대요. 그럼 아까 패스워드를 걸어놨는데 100만 년 걸린다 그랬잖아요. 양자 컴퓨터로 풀면 어떻게 될까요? 10분 만에 풀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서도 안 풀리는 암호화 기법. 이걸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대요. 이게 속도가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무서워. 무서워지죠. 우리가 다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우리가 제대로 사람 구출 못할 때 그때 잘 되겠죠. 완성이 되겠지. 그 전까지는 그냥 지금처럼 사셔도 돼요. 우리 후세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선택할 줄 알면 되는데 선택할 줄 모르면 찬밥 덩어리 되는 거예요. 찬밥 신세가. 자, 압축에 관한 이야기를 좀 설명드릴 겁니다. 압축. 압축은 공간의 크기를 줄이는 기능. 그렇죠? 또 하나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개를 한 개로 또는 한 개를 여러 개로 합하는 기능이 있고 분리하는 기능도 있어요. 용량이 너무 커. 얘는 파일이 너무 커가지고 한꺼번에 못 가져가. 그러면 나눠서 가져가자. 이게 나눠서. 개미들 보세요. 개미들이 분업하잖아요. 잘게 잘라가지고 한꺼번에 가져가죠. 여러 개를. 그 저쪽에 가면 큰 덩어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보따리에 묶을 때 어떻게 돼요? 보따리 이것저것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나로 묶어버리죠. 그런 기능도 되고요. 근데 왜 공간의 크기를 줄이는 기능이 필요할까요? 옛날에 통신을 할 때는 요금제가 용량제였거든요. 용량이 크면 오래 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요금을 더 많이 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초고속 인터넷이 아닌 전화선으로 인터넷을 할 때는 자료 하나 보내려고 그러면 몇 날 며칠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전화가 한 통화 3분에 100원이었잖아요. 50원 100원이잖아요. 그러면 1시간 보내려면 어떻게 돼요? 50원짜리 1시간 보내려고 그러면 30분 쓰면 500원, 50원에 500원인데 1시간 쓰려면 1000원이란 말이야. 전화기 붙잡고 1시간 떠들려면 1000원 요금을 내했던 옛날에. 근데 영상 같으면 용량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압축을 해야지, 압축을. 그래야 양이 줄어드니까 빨리 갈 테고 요금도 덜 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료의 크기를 줄여서 공간을 활용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그 내 사진 폴더에 가서 그 사진 샘플 있잖아요, 이거요. 얘네들을 지금 8개인데 요거 빼면 8개잖아요. 그렇죠? 8개잖아. 얘를 하나로 묶어버려. 그래서 하나로 보내는 게 편해. 각각 8개 보내는 것보다 하나로 보따리에 묶어서 보내면 편하거든. 그럼 블럭을 잡아서 블럭을 필요한 만큼 설정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압축하는 기능이 있으면 돼요. 윈도우의 기본 기능에는 압축하는 기능은 없다. 단 압축된 파일을 해제하는 기능은 있다. 압축해서 보내달래. 그럼 못 보내요. 압축을 못해. 윈도우를 처음에 설치하신 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알집, 빵집, 별집, 또 윈집 등 압축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빵집은 빵 모양으로 나오고 별집은 별 모양으로 나오고 알집은 알 모양으로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앞집이 아니라 알집이 가장 좋고요. 원래는 윈집이었어요. 윈도우용 압축하는 프로그램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윈집은 원래 이걸 우리나라에서 알집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냈어요. 그랬더니 아류작들이 나온 거야. 빵 모양, 별 모양 이렇게. 얘들은 불안해요. 알집 쓰세요. 알집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사용 방법은 여러 개 혹은 하나를 선택 후 바로 가기 메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압축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압축하기라고 있어요. 압축하기. 알집으로 압축하기, 뭐 어떻게 이름을 써서 압축하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일 만만한 건 두 번째. 이름이 샘플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압축하시오. 그럼 알아서 압축이 딱 돼. 된다고 이렇게.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알집으로 압축하기 누르면 대화 상자가 나와요. 오, 압축하려고요? 어떻게 압축하실 건데요? 하고 떠. 이름 뭐로 쓰실 거예요? 압축 방법은 집도 있고 뭐 이 지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로 쓸 겁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얘를 분할할 겁니까? 지금은 이런 건 안 쓰죠. 그냥 압축해라 그러면 알아서 압축이 되니까. 암호를 걸까요? 암호. 아니 암호를 안 걸어서 보냈더니 누구라도 꺼내서 막 볼 거 아니야. 그러면 암호를 걸면 압축을 풀 때 암호를 못 맞추면 못 풀어요.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1, 2, 3, 4, 5 그래서 암호를 넣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암호 있는 거고 이거는 암호 없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렇죠? 두 개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암호 없는 거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압축 풀기 누르면 압축이 풀려요. 이렇게 풀려. 압축이 폴더가 생긴다고. 이렇게 생긴다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압축 풀기라고 하는 거 누르면 뭐뭐의 압축 풀기라고 누르면 돼요. 근데 암호 걸린 거는요, 압축을 풀라 그러면 암호를 맞추래. 그 암호를 못 맞추면 죄송합니다.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제 암호를 알아냈어. 그러면 암호를 1, 2, 3, 4, 5 맞추면 짠짜란 안 하고 풀리겠지. 암호 맞춘 거에 또 풀리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한두 번 해갖고는 잘 몰라요. 많이 해봐야 되고 생활화가 돼야지. 예. 이 옵션 중에는 암호를 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의에 의해서 암호를 걸어서 하시던 하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 거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압축한 거를 풀 수도 있고, 압축을 해제하는 방법은요. 압축을 해제하는 방법은 압축된 해당 파일을 선택 후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압축 해제하기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압축을 해놨는데, 압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압축 풀기라고 있단 말이야. 여기 압축 풀기, 뭐 똑똑하게 압축 풀기, 무슨 압축 풀기가 있잖아요.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 더블 클릭해가지고 여기서 압축 풀기 하셔도 되고, 뭐라도 압축 풀기 하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압축 풀기에 가는데, 이때 뭐뭐뭐뭐의 압축 풀기라고 이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뭐뭐뭐는 뭐냐면 그 파일명이에요. 파일명.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보고서.점 압축 파일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보고서의 압축 풀기 이렇게 나와. 자, 보세요. 얘가 보고서였거든. 얘가 보고서였어. 그러면 압축 풀기를 들어가면 보고서에 압축 풀기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자동으로 폴더가 생긴다는 거야. 폴더가 생긴다는 거야. 보고서라는 이름의 폴더가 생기면서 거기에 풀리는 거야. 이게 제일 편해요. 이게 제일 편해.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상에다가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많이 올려놓거든요. 예를 들면 저기 엑셀 파워포인트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요렇게 압축 파일을 올려놔드려요. 자료들을. 그럼 클릭하면 압축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사용을 못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문하시죠.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뭐뭐뭐뭐의 압축 풀기라고 있을 거예요. 그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척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내문서 폴더에다가 각각의 연습 폴더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삭제를 해주시고, 물론 휴지통에 가면 얘를 비워주세요. 그래 남들이 봤을 때 깨끗하게 되겠죠? 휴지통까지 비워놔야, 왜냐면 휴지통에 들어있으면요, 아까 휴지통 잠깐 얘기를 할게요. 휴지통에 삭제된 자료들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용량의 변화가 없다. 휴지통을 삭제해야, 휴지통을 비워야 용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거 수업 시간에 사용한 거니까 휴지통에다 버리고 가야지. 그래 버려놓고 그냥 가서 보면 있잖아. 이렇게 삭제했단 말이야. 샀는데 가서 보니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 그게 뭐하러 삭제한 거야? 다시 살아날 거를 깨끗이 비워놓고 가야지. 중요한 거는 또 휴지통을 비우면 윈도우에서는 복원이 불가하다. 휴지통을 비웠어요. 그러면 그 안에 데이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료가. 그거를 못 살리는 거지.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중요한 건데 모르고 삭제했잖아. 그럴 때는 이제 돈을 내서 복구를 해야 돼. 저도 그 기술은 갖고 있어요. 복구하는 기술은 갖고 있거든요. 나름. 근데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몇 날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불과 몇 분 만에 복원을 할 수도 있고, 바로 삭제한 거는 100% 다 복구가 됩니다. 근데 휴지통을 비웠는데 모르고 다른 작업을 많이 했어. 오랜 동안. 그러면 그거를 예전에 삭제된 거를 복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바로 삭제된 시점에서 복구를 하면 100% 살릴 수가 있어요.
그것만 명심하셨다가 아까 그 명정보 이런 기업이 있었잖아요. 거기다 맡기셔도 되는데 기본 요금이 20만 원이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중요한 거라면 예를 들어서 유럽 여행 가서 7박 8일 갔다 와서 사진을 한 2,000장 찍었는데 모르고 획 다 지워버렸어. 그럼 20만 원 아까워서 복구를 못하면 안 되잖아. 다시 유럽 여행 가서 일주일 동안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복구해야 되겠지. 근데 지나가다가 그냥 연습성 한 장 찍었어. 삭제했어. 그건 뭐 또 연습하면 되니까 그런 건 안 해도 되고.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